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품 사진 촬영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더 재밌게 그렇게 촬영하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색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제품 사진 촬영하는 경우에 카메라가 제대로 된 색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이제 카메라가 밝기에 대해서 바보듯이 색상에 대해서도 바보인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일단은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자, 촬영을 할 건데요.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죠? 지금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잠시만요. 자, 보면 색상이 제 색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쵸? 아까 제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색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가까이 가면 색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밝기에 의해서도 조명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조명을 사용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다 그랬죠. 근데 조명도 조명이고 지금 현재 노란색하고 보라색이 서로 섞이면서 카메라가 지금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하면 그래도 잡는데 가까이 가면 못 잡는다. 자, 그래서 왜 멀리 떨어진 잡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여기 하얀색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얀색들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좀 더 수월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이렇게 가까이 찍는데 색이 전혀 엉뚱하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뭐 전지 같은 거 있죠. 전지가 제일 만만해요. 그렇죠? 전지 크니까 전지를 아래쪽 깔고 좀 이렇게 넓게 촬영하신 상태에서 촬영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중에 촬영을 한 상태에서, 지금도 약간 안 맞긴 안 맞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크롭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색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종이 있죠. A4 용지 같은 거. A4 용지 여기서 종이를 찢을 거예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여기 올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찍을 거예요. 자, 종이를 여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커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고,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촬영하느냐, 이렇게 촬영할 때 왜곡이 달라진다. 꽉 채워서 촬영하면 좋긴 한데 꽉 채우면 어쨌든 중앙부보다는 바깥 부분,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은 왜곡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촬영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구도는 좀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촬영할게요. 지금 제 손도 이렇게 완전히 보라색으로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색 온도가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태예요. 자, 촬영할 때 좀 조심스럽게 때 안 흔들리게 촬영하고요. 자, 이제 이거를 가져와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그쵸? 나쁘진 않은데, 자, 이걸 가져와서 스냅시드에서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바로 불러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불러오니까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갤러리에서 바로 스냅시드로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갤러리에서 스냅시드 바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왔죠. 뭐 나쁘진 않아요. 그쵸? 보기보다 나쁘지 않은데 사실 아까 그 색지가 완전한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도구 가서 보시면 어디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있죠. 여기 화이트 밸런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스포이드 뭐야? 물론 우리가 여기서 AW 오토 화이트 밸런스 적용해 봐도 되는데 거의 뭐 효과가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색온도와 틴트를 통해서 좀 더 내가 누르러 본 것처럼 이렇게 조절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파란색으로 더 갈 거냐. 그리고 틴트는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이 마젠타, 왼쪽이 그린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젠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랬더니 색지가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색지가 아까 노란색이었어. 근데 형광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색상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 색상인데 지금 이 색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다른 색인데 그쵸?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도구 다시 화이트 밸런스 가서 여기 스포이드 모양 있죠? 스포이드 눌러줘요. 그리고 빨갛게 생긴 거 플러스를 어디에 둔다고요? 어디에 가면 되겠어요? 그쵸 여기 흰색 가면 돼요. 그러면 되게 잘 맞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스마트폰 촬영 아니라 다른 촬영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훨씬 낫지 않나요? 훨씬 낫죠. 그쵸?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이제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있는 잡티 제거. 이거 배우셨죠? 잡티 제거 가서 요것만 이렇게 지워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나마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근데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요.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로우 파일이라는 걸로 촬영해야 되는데, 그리고 로우 파일 보정을 해야 돼요. 스냅시도 보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아주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 지금 그래서 노란색이 별로 어울리지 않죠. 이 제품을 촬영하는데.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소라를 촬영해 볼 거고요. 이렇게 놓고 일단 하나 촬영해 볼게요. 다시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 거고요.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도 공유하는데 음, 일단 제 스마트폰 화면을 먼저 공유할게요. 자, 뭐 이렇게 찍으면 뭐 무난하고요. 뭐 밝기 안 맞으면 노랗게 만들고 밝기 조절해서 이렇게 촬영하면 되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촬영하면 되는데요.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거죠. 그 심심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단조로운 이미지를 촬영할 때 좀 심심하다. 지난번에는 이제 색질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돋보이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색질을 뭐 2장이나 3장이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스마트폰 화면 하나 공유해 볼게요. 자, 지금 다른 스마트폰 화면을 또 공유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어떻게 효과를 낼지를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자, 지금 상당히 밋밋한 상황이다. 그렇죠? 상당히 밋밋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플래시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렇게 플래시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 플래시만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뭐 나중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다음에 여기서 노출을 좀 줄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극적인 느낌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화면이 제가 두 손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도는 못 맞춰요. 구도를 못 맞추고 하는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구도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나무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나무 같은 거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배치해도 되는데 지금 색이 그렇게 맞진 않죠. 근데 뭐 배치해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색이 별로 안 예쁜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라도 사용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림자 여기다가 조명을 비춰가지고 그림자만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림자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플리크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림자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느낌을 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플래시하고 나뭇잎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재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살의 느낌을 내겠다. 그렇죠? 창살의 느낌. 창살의 느낌을 내려면 역시 이제 이렇게 종이 오린 거 있죠? 이 오린 거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창살의 느낌으로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하면 빛을 더하는 거예요. 빛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플래시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여러분들 그림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도 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비춰가지고 스포트라이터 원리도 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물병이 있어요. 물병에 물이 뭐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흔들흔들 하겠죠, 물이. 여기다가 조명을 비춰볼게요. 이건 이제 영상 찍을 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는 느낌을 또 만들 수 있죠. 반짝반짝하는 느낌. 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물이 움직이고 내가 방향만 조절하면, 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제품 사진을 만약에 뭐 어디에 올려서 판매하신다라고 할 때 가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같은 거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 꺼졌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장면에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도 맞추셔야 되죠. 지금 뭔지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밌는 느낌의 사진, 즉 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특수 효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하나 촬영하고 싶은데 색상이 좀 특이한 그 이어폰이죠. 자,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들을 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색하고 어울릴지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대비가 많이 되면 될수록 색상이 별로 예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래서 유사색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유사색을 사용했죠. 유사색을 사용하고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다른 색을 사용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유사색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뭐 제품 같은 것을 이렇게 두고 촬영하면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보색보다는 유사색이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더 쉬울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제 나뭇잎 같은 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나뭇잎이 색상이 안 나오면 여기에 조명을 좀 비춰주면 색상을 좀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뭐 부족하면 나중에 조명을 비춰줘도 되는데, 지금 조명은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느낌은 오히려 이게 더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조명을 비춘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림자가 세잖아요. 나 그림자가 센 게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는 조명, 그러니까 큰 조명을 비춰주면 돼요. 큰 조명을 해주면 좀 더 나게 촬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잎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또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 또는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동일한 군에서 촬영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촬영하는 건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실 때는, 공부를 이 강좌를 듣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게 그림자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자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그 대상은 없어도 되는구나. 그냥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예쁜 게 필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이소 파는 이런 거 정도로도 충분히 퀄리티를 낼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블라인드에서 들어오는 빛을 원하는데 라고 하면 이런 종이를 잘라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렇게 CD 같은 거 있죠. CD 자체가 벌써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색상이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나오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조명들이 있어요. 또 어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조명도 팔아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LED 조명에서 이렇게 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명들을 이용하면 색상들이 계속 변하죠. 지금도 제가 일부러 켜놨는데 색상들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런 곳에 비춰주면 이런 곳에 비춰주면, 자, 한번 비춰볼까요? 앞쪽에서 이렇게 비추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예쁜, 지금 근데 노출을 낮춰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이거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다시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그리고 이 분무기에다 물을 뿌려볼게요. 이렇게 분무기에 CD. 요즘에 뭐 옛날 CD 같은 거 다 안 써가지고 물을 뿌리고, 분무기로 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뿌리고 여기다 두고요.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게요.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했고요. 좀 어두운 게 느낌이 좋을 거예요. 그쵸,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자, 노출 고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명 사이에 넣어 볼까, 이렇게? 조명 사이에 넣어서. 자, 그런 결국은 우리가 뭘 찍었는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출이 고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와, 뭔가 우주선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멋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사진들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찍으실 때 이제 초점 잘 맞추면 좋고, 가끔 동영상도 찍어 보시라고요. 동영상.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노출 조절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 찍어도 뭔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근데 동영상 찍으실 때 노출 고정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찍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물방울과 CD와 그리고 이러한 LED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특수 효과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제품 사진에 한번 넣어서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 지금 이게 이제 미러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떼가지고 조금 더 깨끗해졌는데, 이게 거의 거울같이 보이는 미러지예요. 그래서 이런 미러지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영 같은 것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긴 할까?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구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보세요. 제가 뭘 할 건가 하면, 픽사베이를 들어갈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자, 픽사베이. 픽사베이가 뭔가 하면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다. 그래서 픽사베이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복해를 검색해 볼게요. 복해. 복해 검색했더니 뭐 이렇게 다양한 복해들이 나오는데, 사실 뭘 하시든지 괜찮아요. 뭘 하시든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내가 다운로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게 로그인만 돼 있으면 다운로드가 하기 쉽거든요. 로그인이 돼 있고, 구글 로그인만 돼 있어도 돼요.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하고, 그러면 뭐 1920인데 5196이면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뭐든지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저는 작은 걸로 일단 받고, 그리고 이거를 일단 이렇게 제 노트북에 화면에 띄울 거예요. 이렇게 띄우고요. 자, 이걸 하나 깔고요. 이걸 깔고 제가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올게요. 아니, 이것까지는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또 막상 생각나니까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지금 이런 거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같이 찍어도 보시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온라인은 좀 제약이 많죠.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많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제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공유하고요. 힘드네요.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고. 아, 이거 보여드리기 힘들 수 있겠다. 이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보이겠죠? 아, 반만 보이네, 이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쉬운 대로 보여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정도로 하면 보이긴 보이니까. 자, 제가 이제 뭘 할 건지 대강 짐작은 되시잖아요. 그렇죠? 짐작되세요? 자, 이 상태로 한 상태에서 이제 촬영.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실습했을 때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촬영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제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할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내가 찍고 싶은 대상과 평행이 되게.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하고 이게 차이가 커요. 기억나시죠? 반사체, 지금 반사체가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촬영해 봤자 그리고 이렇게 있다 내가 좀 낮춰서 이렇게 촬영해 봤자 뭔가가 부족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아. 이렇게. 그럼 바닥에 붙이기도 쉽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원래 1번 아까 그 방식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하죠.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나쁘진 않은데 뭔가 하면 얼굴이 크게 보이고 저기 발이 짧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찍겠다. 뭐 괜찮긴 해요. 그렇죠? 여기 확대해가지고 찍으면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죠. 뭐 괜찮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찍어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최대한 높이를 얘하고 눈높이를 카메라 맞추는 노력한 거예요. 되게 거리를 두고 했는데 근데 요번에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자 이렇게 뒤집으니까 훨씬 더 촬영이 용이하다. 그냥 여기 반사되는 곳에 딱 두고 찍어도 돼요. 지금 딱 두고 갑자기 확대가 돼서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촬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굳이 밝게 찍으면 뒤에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밝으면 더 좋긴 한데 뒤에가 지금 하얗게 날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적정 노출로 카메라가 알려주는 적정 노출로 촬영을 하고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한 게 아니라 뒤집어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영하고 잘 어울리게 그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거 많이 짧은 시간에 다 보여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픽사베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또 활용해 보세요. 꽤 괜찮은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뭐 해보기에 꽤 괜찮은 사이트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지 같은 거 얻기에 괜찮은 사이트니까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촬영한 사진을 이제 스냅시드에 한번 가져와서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스냅시드 아까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 만약에 어두웠다. 이것도 뭐 HDR에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자, HDR 한번 가볼게요. 약간 좀 조잡해 보이긴 한데 음, 조명을 제대로 좀 해서 하면 더 좋긴 해요. 지금 제가 조명까지 만지기엔 너무 시간적으로 그래서 조명 안 했거든요. 뭐 그러면 이건 곡선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도구에서 커브 가서 여러분들 사진이 뭔가 내가 잘 촬영한 것 같은데 밝기가 약간 좀 아쉽다. 근데 전체 밝기를 다 올렸더니 또 뭔가 날아가는 것 같고 또 내렸더니 아쉽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방금 제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도구
커브라고 하는 곡선에 들어왔고요.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를 딱 눌러줘요. 여기 눌러주니까 RGB 빛의 삼원색이 있고요. 그 뒤에 밝기라는 게 있죠. 밝기. 밝기를 누른 다음에 이 곡선이 생겼어요. 곡선의 중앙 부분을 대고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진들이 좀 화사해질 거야. 그리고 밝은 영역은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자, 뭐 이렇게 한번 완성을 시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뭐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자, 회전 있죠? 회전하니까 얘가 자동으로 수직 수평을 잡는데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럼 안 하겠다 그러면 돼요. 아까 바로 안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회전했어요. 실행 취소하면 된다고요. 자동으로 얘가 뭔가 수평을 잡았는데 수평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취소하면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긴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또 하면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영이 위에 있고 반영이 아닌 게 아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 재밌게 또 사진을 찍어 보시고 또 변형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사진을 달라지게 하는 9가지 요소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제 사진의 이 디자인적 요소도 되게 중요시 하는데요. 어쨌든 다 관련이 있어요. 서로 다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보시자는 거죠.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뭐 미술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선이 있어야지 만들어지죠. 선. 원래 뭐 점선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실 때, 물론 우리가 뭐 뚜렷하게 아까도 뭐 촬영했는데 여기 뭐 소라가 있다, 뭐 그쵸, 대상 뭐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대상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을 보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부분만 내가 어떤 선으로 봤을 때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선으로만 봤을 때. 자, 그런 식으로 개념을 빼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들을 보는 선으로만 대상들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 다 필요 없고요. 뭐 색이 예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이 제대로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 개념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다 보면 나중에 구도 훈련은 자동으로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결국은 선들이 그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인지를 하는 단계가 되는 거야. 선은 그냥 막 그리는 거고요. 그냥 개념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구름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선 자체가 흐름이, 그냥 뭐 직선 곡선의 조화가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것만 보는 단계고요. 형태는 이제 그런 선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개념을 부여하게 되고요. 하지만 입체감은 없어. 그러니까 실루엣 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체는 이제 입체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진에 입체감을 부여할지, 아니면 입체감을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뭐 부드러운 느낌 또는 까칠까칠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과연 그런 질감들을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패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패턴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 또는 정말 중요한 뭐 또 우리 컬러 사진 찍다 보니까 색상,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디자인적 요소를 한번 내 사진에서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가 당연히 결합이 돼서 나오겠죠.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없고. 자, 이런 사진 같은 경우 일단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만 보고 촬영한 사진이에요, 사실은. 자, 한강 다리 위에서 아래쪽을 촬영한 거고요. 자, 얼음이 있고, 그다음 눈이 얼음 위에 눈이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얼음
있고요. 그리고 강도 흐르고 있죠. 근데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잘 보면 강도 이러한 선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음에도 이런 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눈은 여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눈들의 가루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찍으면 이런 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건 뭐 색상도 있지만 일단 선으로만 보면 이런 선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개념도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그냥 뭐 톱니 모양의 선이고요. 그쵸? 원 모양도 있고 뭐 이런 곡선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직선도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선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 선으로만 보자고. 그러면 내가 이제 촬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다가 아, 선들이 좀 더 역동성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비트면 역동성 생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선만 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라는 거야.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실습에서 실제 이제 우리 오프라인 실습에서 제가 과제를 많이 내드리는 게 의자를 찍어 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의자를 다 찍는 게 아니고 의자의 부분을 찍는 거야. 의자를 다 찍는 게 아니라 의자면 의자를 다 찍는 게 아니라 뭐 바퀴 부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 예쁘게 찍는 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바퀴가 5개 달린 의자면 또 다른 선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선들을 어떻게 내가 배치해서 찍을 건지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자꾸 많이 찍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찍고 뭐 이런 선들의 모양이 어떤지를 다른 사람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러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이렇게 뭐 선들이 있어 그렇죠. 선이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찍으시다 보면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도 자꾸 찍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색상도 보일 거고요. 뭐 녹슨 것도 보이고 별것도 아니었던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어떤 디테일이란 게 보이게 돼요. 뭐 종이가 붙었다 떨어진 이런 자국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뭐 별것도 아닌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찍어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선의 느낌으로 제가 찍은 거예요. 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선은 평행하게 찍은 거고 이 선은 대각선으로 찍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들. 이것도 선이긴 선인데 아까는 뭐 굳이 이 선이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무슨 문인지 우리가 봐온 게 있으니까 아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게 문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지 알 수가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정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게 결국은 사진 이야기적 요소고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9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는 개념이랑 가지죠. 말이라는 개념과 사람이라는 개념이 보여요. 그럼 이런 선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겠죠.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실루엣과 측면에서 봤을 때 실루엣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정면보다는 측면이 좀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말의 모습이라든지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면보다 측면이 더 역동적인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달리는 말은 얼굴이 오른쪽으로 있을 때가 왼쪽으로 있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말의 얼굴이 왼쪽에 있고 꼬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말의 얼굴이 오른쪽에 있고 꼬리가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루킹룸 좀 공간을 열어주면 좀 더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입체. 즉 형체를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자, 실루엣을 찍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선의 모양이 어떤지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체를 찍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면을 찍을지 아니면 측면을 찍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때 빛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빛이 정면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거고요. 정면에서 들어오는 빛인지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인지. 자, 정면에서 들어오면 빛은 밝고 화사해서는 좋지만 밋밋하다. 측면에서 들어오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만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정면광과 측면광의 중간에 있는 사광 45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활용하면 좀 더 입체감도 주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또 빛은 큰 조명보다는 이렇게 좀 작은 조명보다, 그러니까 이런 플래시와 같은 작은 조명보다는 이러한 큰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더라. 뭐에 대해서 유리해져? 그림자죠. 그림자가 좀 더 부드럽게 표현돼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피사체도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림자가 결국은 빛이 부드럽냐 그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찍어 보시면 딱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찍는 대상이 그림자가 좀 세요. 그림자가 진해요. 그러면 이 빛이 지금 작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빛을 크게 만들까,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가에 찍어 보시면 오늘은 평상시에는 되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왜 오늘은 그림자가 진하게 보일까? 분명히 태양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적인 태양이 아니라도 그림자가 세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우리 집은 방향이 동향인데 왜 해가 지는 시간에 왜 그림자가 진하지? 왜 그렇겠어? 그거는 아마 뭔가 하면 건물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건물에 태양은 저쪽에 있는데 건물에 반사돼서 창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센 빛, 생각보다 빛이 세요. 그리고 건물에 반사되는 그 광원 자체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대상의 그림자도 진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그 빛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내 평면적인 사진에 입체감을 부여할까? 빛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빛이, 그러니까 정면에서 들어오면 입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광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굳이 역광을 써요? 역광을 쓰게 되면 인물이, 대상이 저기 배경으로부터 분리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또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조명이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광을 통해서 앞에 있는 입체감을 줘야 되고 뒤에서 비춰가지고 피사체하고 배경을 분리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시죠? 강좌를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 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리가 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사진에 입체감을 부여할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구름도 처음에는 뭐 얘가 뭐 봤을 때 그냥 코끼리 구름이네, 코끼리 모양이 토끼 모양이네, 뭐 이런 것도 나비 모양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건데 그 단계는 어떤 단계요? 2단계, 2단계. 나비 구름이네, 코끼리 구름이네, 2단계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 눈을 좀 더 입체감을 가지고 3D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구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입체감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다는 것은 왜 입체감이 생길까?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생겨요? 입체감이 생기는 것은 역시 여기 명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빛나는 거고요. 대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림자만 싹 빼도 구름의 입체감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주려면 이렇게 섀도우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죠. 섀도우라는 것은 그림자를 말해요. 자, 피카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림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이렇게 고정해서 딱 보는 것 같죠. 째려서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이렇게 한번 훑어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서 그 대상을 인식해요. 결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로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의 시점하고 사진의 시점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피카소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림의 이 단편적인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체감을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정면에서도 보는 나는 적어도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 본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평면에 표현해 보자. 큐비즘이죠. 입체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진이 생각보다 우리 시선이 보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사진이 우리의 시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사진은 한 시점에서만 봐요. 그쵸? 사진은 반드시 한 시점에서만 봐요. 내가 여기서 보면 이 시점에서만 딱 촬영되는 거지 이렇게가 없어. 심지어는 이렇게가 없어. 근데 우리 시선은 절대로 한 시점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 거의 없어. 우리는 훑어서 봐요. 그래서 사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시점에서만 보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이게 사실과 같다고 말하는데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진은 한 시점에서만 보는 사실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 그리고 보는 게 이제 패턴이에요. 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면 그게 이제 패턴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사진에서 뭐 디자인적 요소는 아니니까. 근데 비선 뗄래야 뗄 수 없죠. 비선.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이 빗으로 그리는 미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빗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이란 요소도 절대로 떼내야 떼낼 수가 없는데 일단은 보세요. 선과 패턴 뭐 이런 게 있죠. 같은 게 여기도 반복되고 또 이러한 패턴 반복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뭐 가을에는 찍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은 가을에는 뭐 다 어떻게 찍어도 다 예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색상이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자, 근데 겨울이 되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찍으실 게 없을걸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일 만만한 선, 패턴 이런 것들만 찾아서 찍어보세요. 그렇게 겨울 동안 찍고 봄부터 다시 꽃피고 찍어보세요. 사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사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생각보다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구단 안 해오고 뭐 인수분해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구단 같은 기본적인 어쨌든 사진의 가장 디자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다듬고 있으면 나중에는 대충 찍어도 정말 사진이 그럴듯하게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선도 있고요. 그리고 패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죠. 게다가 색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보이면 자꾸 찍어 보시고요. 찍다 보면 오늘은 이렇게 찍는 프레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몇 개만 잘라가지고 찍고 하늘에도 많이 넣어서 찍어 볼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같은 대상도 찍을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패턴이고 이것도 패턴이에요. 같은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것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리듬감으로 나오고요. 그때 사진에 달라지게 하는 요소 중에 또 돋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말씀드린 게 있죠. 패턴이기도 하고 프레임 속 프레임도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입체감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초점은 여기 맞춰 촬영했지만 뒤에 보이는 자, 우리가 사진에서 전경, 중경, 후경 이런 말 했어요. 앞에 있는 풍경, 중간에 있는 풍경, 뒤에 있는 풍경. 정경, 중경, 후경.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거 중경이라고 하면 뒤에 배경을 내가 뭘로 할지. 제가 이 사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보인다고 해서, 예쁘네 하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올걸요? 예쁘네 하고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요. 그럼 어떻게 찍느냐? 저기서 사람들이 걸어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구나 보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 사람들 어울리는 배경 찾는 거예요. 여기가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관광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뭐 저기 뭐 보수하는 작업, 보수 관광지에 보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 가면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옮겨 심기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인도는 의상이 좀 화려해가지고 사진 좀 찍기가 좀 좋긴 해요. 찍으면 일단 그림이 나와요. 왜냐하면 색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러면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 막 섞여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고 깔끔한 배경을 찍을까?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좀 패턴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하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아니면 여기가 사실은 뭐 유적지가 돼가지고 또 유적이 있어도 되는데 유적이 있는 곳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적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유적에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그 유적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얼핏 봤을 때 빠르게 스케치했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런 벽들이 깔끔하잖아요. 깔끔한 배경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물론 기다리다가 가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저쪽에서 작업 감독이 이쪽 다시 오세요. 갈 수도 있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예측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겠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간격이나 이런 걸 보고 신중하게 촬영한 거야. 뒤에도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입체감을 쌓기 위해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앉아서 찍었어요. 서서 찍은 게 아니라 앉아 찍으니까 이 사람 발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풀에 가려져서 앉아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서 찍는 것과 앉아 찍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그나마 앞쪽에 이렇게 전경을 아웃포커스 된 전경을 넣으면서 입체감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내 사진에 어떻게 입체감을 쌓을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패턴이 그렇죠.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자, 이것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다못해서 음식점에 그쵸? 이런 것도 다 패턴. 그래서 이런 걸 보이면 한번 이렇게 촬영을 자꾸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많이 찍잖아요. 패턴을 깨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게 돼 있어. 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거기서 깨는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물 사진 찍어주는데 어디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인물을 패턴이 있는 곳에 세우는 게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요란한 패턴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갈한 패턴이 있으면 거기 세우면 거의 사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지금 아이가 막 뛰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홍콩인데요. 어쨌든 패턴 속에 아이가 뛰어가니까 당연히 아이에 집중이 되죠. 왜 아이가 이렇게 흐릿하게 나왔느냐? 셔터 스피드 느려서 그런 거야. 느려서. 그래서 이거는 사진가의 의도인 거예요. 느리면 만약에 내가 멈춘 것처럼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촬영하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프레임 속 프레임이기도 해요. 여기 프레임 안에 사람이 있죠. 그리고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이렇게 패턴이 있는 곳, 프레임 속 프레임 만들어주는 곳에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싶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두고 촬영해 보세요. 꽤 괜찮은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곳에 두니까 당연히 인물이 돋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광각 렌즈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해바라기는 더 크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해바라기하고 뒤에 있는 해바라기는 간격이 멀게 나올 거예요. 더 멀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찍어야 돼요. 확대해가지고 확대했는데 너무 가깝게 나와 그러면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 확대한 상태에서 촬영한 사람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촬영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패턴도 패턴이고요. 이제 색상. 색상은 여러 색들이 너무 많은 것도 그래요. 알록달록 뭐 색상 7가지 뭐 이렇게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고요. 우리가 뭐 보통 사진에서는 주요한 색상은 한 3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많을 때 5개가 정도까지 쓰는데 어쨌든 색상이 있으면 색상 있는 걸 무조건 찍어보자. 눈으로 보는 거하고 사진을 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색상 보이면 무조건 찍어두세요. 특히 이제 여행 사진 같은 경우에 색상이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디 포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색상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시선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도 담고 색상도 배치를 고려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고 싶은 이 음료수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뒤에 색만 보는 거 색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아웃포커스 될 거니까 저쪽 포스터에서 녹색이 있네 그러면 녹색 배경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 두고 찍으면 되고 아 저쪽에는 bokeh가 들어오네 그러면 두고 bokeh하고 같이 찍으면 되고 bokeh라는 게 실제로 bokeh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구 같은 게 막 있으면 아웃포커스 되면 bokeh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뭐 뒤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갈색이 좋네 그러면 갈색 배경 찍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아마 사진을 찍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막 찍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 찍을 때 이제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강좌 듣기 전에는 그 사진이 대상만 잘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 강좌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상을 잘 찍는지. 근데 대상을 잘 찍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 장 많이 찍으시면 되고 그중에 A컷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대상을 잘 찍는 건 내가 위에서 아래로 찍고 뭐 이렇게 뭐 위에서 아래로 찍냐 아니면 중간 찍냐 아이 레벨로 찍냐 아니면 로우 앵글로 찍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구도 뭐 꺾고 뭐 이러면 대략적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진들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을 찍는 게 대상만 찍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찍는 거다. 그러면 대상뿐만 아니라 프레임을 내가 어떻게 배치하는지 더 적극적으로 프레임을 배치해 보자. 이게 이번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색상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보색의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한 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제품 사진 찍을 때 보였죠. 보색하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색으로 일부러 잡는 것보다 오히려 유사색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유사색이라기보다 오히려 단색에 더 가깝죠. 빨간색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통일을 시켰는데 립스틱부터 뭐 의상 그다음 빨간 장미.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보색인 녹색 나뭇잎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는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뭘 보셨는가 하면 뭐 이런 사진들 있죠. 그러니까 색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다시 보니까 색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보이죠. 색상도 항상 사진에서 우리가 찍는 게 컬러 사진이니까 색상의 요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일몰 사진은 예쁜가요? 왜 야경 사진이 예쁜가요? 색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색상을 섞 빼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안 예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색상 위에 다른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흑백으로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건데 어쨌든 디자인적 요소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색상을 빼면 대부분의 일몰 사진이나 아니면 야경 사진은 감동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죠. 그럼 왜 우리는 어, 와 할까? 일몰 사진에 오렌지빛 색상 때문에 그런 거야. 야경 사진은 어쨌든 매직아웃의 파란색하고 이러한 야경의 조명색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하늘이 까만 늦은 밤에 찍는 게 아니라 매직아웃 때 찍으라는 게 그래서 매직아웃 때 찍으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색상이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야경에서 매직아웃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좀 대비가 되는 아니 유사색이 되는 녹색이라든지 오렌지색 따뜻한 느낌의 색상 야경 사진은 좀 보색이 돼요. 보색이 돼도 하늘하고는 보색이 돼도 돼요. 그래서 파란색의 보색 계통, 좀 따뜻한 계통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야경 사진을 내가 찍으러 나갔는데 찍을 게 없네? 찍을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란 색깔 조명이 많은 곳을 찍으시면 거의 무조건 괜찮은 사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일몰 사진에서 오렌지빛이 나오지 않았어. 그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렌지빛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냅시드에서 분위기하고 그리고 색조 좀 해가지고 오렌지색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감이란 내용인데요. 별거 없더라도 자 지금 이 화면은 뭔가로 다 가득 차 있죠.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디자인 쪽 봤을 때 어쨌든 무언가로 다 가득 차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선들의 느낌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가 않죠. 자,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분 질감이라는 것에 눈에 뜨게 되고요. 질감이라는 것은 입체감하고도 연관이 있어. 지금 보시면 여기 돌돌이 상당히 입체감 있게 다가오죠. 근데 여기 돌이 입체감이 정말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라 여기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거죠, 벽에. 근데 왜 이렇게 입체감이 될까요? 그림자를 보면 돼요. 그림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크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아, 빛이 지금 벽 쪽에 거의 달라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벽 쪽에서 완전 측면광으로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감이 생겨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색상의 요소도 있죠. 빨간색이 포인트가 되어주고요. 별것도 아닌 뭐 도시가스의 관인데 되고요. 그리고 뭐 선들의 모양,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선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지붕은 제가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어. 근데 지붕 자체도 어때 지금 선이 보이고 정보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사각형을 찍으시는 건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빼시고 빼는 방법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넣어서 괜찮겠다. 근데 그게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런 것은 과감하게 넣으시고 이거는 넣어도 상관없고 또 근데 정보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것도 정보고 저것도 정보고 이것도 정보네. 정보를 막 세네 개를 한 사진에 넣으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보는 이제 한두 개만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도 괜찮은데 여기서 뭐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는 정도로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통일성을 해치지도 않고.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설명할 때 설명드린 건데, 자, 입체감, 그리고 질감이라는 게 빛 때문에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주변을 보고 이제 선을 찾아보요. 선. 가장 좋은 선이 뭔지 아세요? 길이에요, 길. 길은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요소가 항상 있게 돼 있어. 그냥 길만 찍으면 크게 의미가 없고요. 길과 함께 사람들을 찍게 되면 이야기도 생기게 되고요. 선에 대한 연습하기에 길만큼 좋은 건 없죠. 직선도 있지만 길이 꼬불꼬불한 길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S자 곡선 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찍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S자를 제대로 표현할까? 생각보다 처음에는 찍으면 답이 없을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찍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S자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디 정도에 찍어야지. 지금 제가 명확하게 그건 설명드릴 수 없어.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S자가 어떻게 하니까 좀 더 낮게 표현되더라. 이걸 이제 선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니까요. 그냥 사진이라고 보면 사진이네, 그 이미지네, 전체적인 이미지네라고 하면 길이 뭐 제대로 표현됐는지 안 표현됐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선으로만 보고 길만 선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길을 좀 더 선을 내가 좀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런 길들은 내가 서서 찍냐 앉아 찍냐에 따라서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길의 폭이 달라져요. 어디 폭? 사진에 찍는 곳 근처에 있는 길의 폭이. 해보세요. 서서 찍으면 길의 폭이 좁아지고요. 앉으면 길의 폭이 넓어져. 길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또 여러분들이 관찰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아니다, 좀 쉬어야 되겠어. 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품 사진 찍은 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의 디자인적 요소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까 뭐 제가 이제 선, 형태, 형체, 그리고 색상, 패턴, 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57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9시 7분부터 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사진을 보실 때 이제 선 보시고, 그 다음에 색도 보시고, 그리고 질감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촬영하는 이미지 사각형의 정보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게. 처음에는 잘 안 될 건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단풍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단풍 중에 어떤 걸 주제로 삼을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를 주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다른 배치들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상을 찍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를 주제로 잡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선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선이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중간에 잘리는 것보다는 끝까지 나오는 게 더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색상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단풍은 그냥 빨간데, 그렇죠? 이거는 점점 빨갛게 번져나가는, 오히려 그러니까 번져나가는 개념보다는 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단풍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자, 어쨌든 색상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색상들이 다양하구나. 무조건 그래서 색상만 있으면 무조건 반은 먹고 들어가요. 모든 컬러 사진에서는 색상이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뭐 하늘이 좀 날아가도 어때,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하늘을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날아가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작가의 표현의 의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만 있으면 뭐 기본은 한다, 그렇죠? 그 와중에도 이제 수직 수평 한번 생각해 봤고요. 여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등이 있으니까 여기다 등을 둬서 균형을 맞췄어요. 색상이 있으면 무조건 뭐 계속 사진이 되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이럴 때는 좀 뭔가 좀 밋밋하면 채도만 더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스냅시드에서 채도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흐린 날, 여러분들이 흐린 날 촬영한 사진 있죠? 흐린 날 촬영한 사진들은 대부분이 빛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빛이 충분치 않으면 빛의 반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요. 색의 반사도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칙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더 밝고 좀 더 채도를 줘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정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냅시드에서 칙칙하고 뭔가
어둑어둑하게 나온 그런 사진들. 보통은 칙칙한 게 어둑어둑해서 생기는 거긴 한데 그런 경우에 밝기도 올려주시고요. 채도도 올려주시면 돼요. 스냅시드 가장 기본 편집 항목에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색상 요소도 있는데 게다가 뭐도 있어요? 프레임 속 프레임에 넣었잖아요. 그럼 뭐도 있어요? 이해하기적 요소도 넣었죠. 여기 이제 물을 뜨기 위해서 아이가 여기 공룡 수도예요. 이렇게 와서 이제 물을 뜨는 장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이런 복식이 있으니까 찍고 싶었는데 좀 더 색상을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눈에 보인다 해서 바로 촬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방향을 봤죠. 봤더니 저 골목 끝에 보니까 그렇다고 뭐 2, 300m 간 거 아니고요. 한 3, 40m 뒤에 보니까 좀 더 화려한 색상들이 많이 분포가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선을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고 그래서 그 장소에 찍는 것보다 좀 더 저도 같이 발을 맞춰 가서 요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제가 기다렸다가 찍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색상들 여기 뭐 보이는 뭐 가스통인지 뭔지 보이는데 이 통하고 그쵸? 이런 모자라든지 색감들을 같이 넣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 이것도 프레임 속 프레임이고 색상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길 있죠. 이런 시멘트 길. 이게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실 때 많이 넣으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넣으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냐? 버닝이라는 걸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스냅시드에서 특정한 부분을 밝히는 다증이라는 게 있고요. 특정한 부분을 어둡게 하는 버닝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너무 밝으니까 사진의 집중력이 이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쏠리는 거야. 그래서 촬영할 때 나는 뭐 보정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자르면 돼. 이거 안 넣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찍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림자고 이런 것까지 같이 넣고 싶다라고 하면 넣고 찍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같은 길이 아니에요. 길도 이렇게 시멘트 길이 있어요. 이런 길들은 가급적 여러분들 프레임에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좀 어둡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시면 최대한 넣지 마세요. 어디 공원 같은 데 마찬가지. 공원에도 이런 길들 있죠. 같이 놓고 찍어보세요. 여기가 하얗게 나온다니까요. 게다가 이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좀 밝게 찍으려고 하다 보면 하얗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왕이면 옆에 보면 잔디밭 있을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서 찍으면 되죠. 아니, 들어갈 수 있는 잔디밭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잔디밭에 찍으면 되지. 왜 굳이 그런 길에서 찍냐고요. 때깔이 달라져요. 사진의 때깔이. 그리고 이건 이거 보니까 뭐야? 나무죠. 이런 나무 느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진이 되게 탄탄해져요. 뭔가가 전체적인 구성이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구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배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탄탄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색상이 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본에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이제 뭐 교토라든지 이런 데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왠지 잘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일본에 이렇게 목재 건물들이 많거든요. 목재 건물이. 길도 좀 완전 콘크리트보다는 심지어 나무로 깔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일본 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온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나무길이라든지 뭐 그쵸, 나무 데크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상점 같은 데가 이렇게 나무 재질로 된 데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또 뭐 있어, 흔치 않게는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같이 찍어 보시면 생각보다 또 괜찮은 느낌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은 일부러 제가 그런 역광이잖아요. 나오게 찍는 것보다 여기 이런 데 갈라지게 이렇게 넣어서 한번 찍어 봤어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색상이 있고요. 패턴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물론 동일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색이 아니었겠죠. 실제 사진은 이런 색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봐도 이렇게 뿌옇잖아요. 뿌옇면 오렌지색이 절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좀 더 오렌지빛으로 바꿔줬다. 이제 보니까 뭔지 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신두리 해변에서 찍은 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서산 쪽에, 서산 아래쪽에 가면 이제 신두리라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기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원래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천년기념물이라서 뭐 제가 이거는 한 15년 전에 촬영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뭐 광고 촬영도 CF 촬영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암히 다 찍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 올라가고요. 옆에 데크 길이 있어서 그쪽 길로 다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막이 있어요. 사막.
사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찍었는데, 자, 보시면 물론 구도상으로도 제가 중앙에 두지 않고 이쪽에 둔 것도 있지만 다 차 있죠. 사각형에 다 보세요. 다 차 있죠. 뭔가 질감이라든지 질감, 뭔가 이렇게 하얗게 확 날아간 게 없고 다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름이라든지 차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일몰을 찍는데 그 바다만 있는 거예요. 딱 갔는데 일몰을 찍고 싶은데 태양이 있고 바다에 그 떨어져요. 그거 찍어봤자 뭐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다 아래쪽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렇게 뭐 작은 바위, 큰 바위도 아니고 작은 바위.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작게밖에 안 나오겠죠. 바위가 작은, 이게 바위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작은 바위에 가가지고 찍었는데 적어도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질감 있죠, 질감. 그래서 질감과 함께 찍은 거예요, 질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진들은 어떤 이야기적 요소나 뭐 주제보다는 뭐야? 디자인적 요소가 되게 강한 사진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요소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질감적인 요소. 이제 아시겠죠? 다 차 있죠. 화면이 꽉 차 있잖아요. 뭔가로 다 차 있죠. 디테일, 구름, 여기도 그냥 하얗고 파랗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선들로 많이 차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이 2명, 산도 둘,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것도 리듬감이에요. 둘, 둘,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동일한 게 반복되면 우리는 사진의 재미를 항상 느끼게 된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색상도 좀 더 눈으로 본 것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이 됐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여기까지만 구름이 있고 위쪽으로는 구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많이 내려서 찍은 거고요. 근데 또 아래쪽 여기는 또 별로 지저분하고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은 딱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파도가 몰려오는 장면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파도가 몰려오네 하고 찍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파도가 몰려오네라고 찍었죠. 근데 파도가 몰려오면서 만드는 선들을 보세요. 계속 달라요. 같은 선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 선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선들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온다 예쁜 애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선들 이렇게 좀 예쁜 모양을 만드는 책과 다르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왜 제가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하는지 이런 의미입니다. 다 차 있죠. 앞에 모래부터 거품 그리고 바다, 하늘도 정보로 가득 차 있죠. 자, 여러분들 찍으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정보, 이렇게 내가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것들로 아니면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이야기적으로 뭐 주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디자인적 요소로 의미를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촬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세로로 찍었겠어요? 그쵸? 가로로 찍는 것보다 세로로 보여줄 수 있는 층이 많죠. 단계가. 그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배경들이 다양하게 분포하니까 가로보다는 세로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와 지난 시간에 배우신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프레임 속 프레임, 반영, 실루엣, 그림자, 역광, 복해, 색상, 리듬감, 이야기 있는 사진.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실 때 한 번만 그 보고 반영 찾아볼까? 역광을 어떻게 해서 넣어서 찍어볼까? 복해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찍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진의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고 오늘 뭐 찍을 게 없어라고 할 때도 찍을 게 많아요. 심지어는 디자인적 요소만 해도 찍을 게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그래서 선하고 색, 패턴 이런 것만 남는 건데 그러면 찍을 게 천지예요, 천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물론 뭐 되게 큰 의미에서는 계절도 되게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는 천문도 봐요. 천문.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어떻게 보면 과학이에요. 그렇죠. 천문을 본다는 게 뭔가 날씨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 스마트폰 화면을 또 공유할게요. 물론 뭐 일기예보는 기본이고요. 자, 일기예보는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음? 제가 모니터링 하는데 안 나오네.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구나.
갑자기. 자, 됐죠? 저는 이제 YR이라는 걸 보는데 이게 노르웨이 기상청이에요. 국내 기상청은 그날 한두 시간 전에 맞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YR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기상청인데 좀 중기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정확하더라고요. 물론 뭐 여름이나 뭐 이렇게 변수, 장마 이런 변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들어가서 보면 YR 뭐 다 있어, 그렇죠? 보면 장기 예보를 좀 볼 수 있어요. 일주일 예보를 앞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이게 영어로 입력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한글로 검색해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동해시 하면 뭐 강원도 동해.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강원도인지 뭐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가끔 다른 곳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때요? 경상남도잖아요. 그렇죠? 경상남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동해 보면 보이죠? 이렇게 날씨? 뭐 계속 비 온다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사진을 찍으실 때 바람도 세기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반영 같은 거 찍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세고 그러면 반영 찍기 힘들겠죠. 그 야경도 찍기 힘들어요. 삼각대 사용해서 촬영하는 거는 삼각대 약한 거면 날아가잖아요.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참고를 한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요 정도 날은 찍어볼 만해요. 이렇게 수요일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날씨 이게 맞다 그러면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개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개는 과정에서 뭔가 좀 더 괜찮은 날씨, 구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 자,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 비가 오고 개는 없고 또 다음날 비가 오죠. 이런 날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적어도 태양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비가 그치는 과정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구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은하수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뭐 스텔라리움이라든지 스카이워크 2 이런 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스텔라리움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별이 보이죠. 그러면 지금도 보면 뭐 보면 은하수가 이렇게 보이긴 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는 저게 스카이워크 2가 더 나을 수 있겠구나. 스카이워크 2는 좀 더 재밌어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자, 음악까지 나와.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은하수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은하수가 어디 있네. 여기 있네. 바로 찾았죠. 여기 찾기가 쉬워요. 아, 여기 보니까 은하수가 여기 있네. 지금 몇 시예요? 어, 여름에 은하수가 지금 맞네요. 9시 24분이니까 보통 여름에는 해 지고 나면 바로 은하수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가 졌고 바로 은하수가 오늘 그래서 날씨만 좋았으면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은하수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은하수가 보인다는 거. 그 찍으면 나와요, 이거 사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통은 정가의 자리, 카시오페. 그러니까 은하수도 되게 길죠. 이게 길어가지고 보통은 정가의 자리 쪽으로 많이 찍 지금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찍으면 나온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보시면 또 달의 위상이라는 것도 있죠. 달의 위상. 달의 위상을 보면 오늘 이제 어느 수를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만약에 날이 맑았으면 오늘은 괜찮은 거죠. 왜 괜찮은 거 아세요? 달이 몇 시에 떠요? 12시 45분 새벽에 뜨고요. 그리고 4시 10분에 져요. 자,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지금 8월 달은 9월 이제 넘어왔잖아요. 은하수를 찍는 시간이 거의 7시, 8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죠. 12시 45분에 뜨는 거니까. 그리고 뭐 거무면 더 좋고.
근데 그 부분이 지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은하수 시즌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달이 뜨고 지는 시간까지 파악하면 달이 있는 경우에는 달이 이 정도로 있으면 은하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빛이 많은 데는 당연히 은하수를 찍기 힘들겠죠. 빛이 많은 곳에서는. 그래서 도시에서는 은하수를 못 찍고요. 옛날에 한양에서는 은하수를 봤을 거야. 그쵸? 하지만 서울에서는 은하수를 볼 수 없어요. 빛 때문에. 그래서 빛이 없는 곳 가서 촬영하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안반대기나 이런 데 가서 촬영하시면 좋겠죠. 안반대기 강원도에. 저 때때로는 우리는 물때와 날씨를 통해서 뭐도 보냐? 조수 간만도 봐요. 그래서 뭐 간조, 만조 이런 걸 보죠. 왜 이걸 왜 보느냐? 우리가 태양이란 달을 반영으로 찍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 가야 되겠어요? 만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근데 나는 갯벌을 찍고 싶다라고 언제 가야 되겠어? 간조 때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우리는 이렇게 천문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진이 과학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찍는 거예요. 시간대도 우리 그래서 가급적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경을 찍을 때 이왕이면 매제가 올 때 찍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장소는 당연히 뭐 이건 이제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디 가서 찍으면 무조건 사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다 거기서 찍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국민 포인트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서 찍으면 무조건 사진이 돼요. 그럼 왜 사진이 되는지 한번 이제 보세요.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디자인적 요소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고요. 근데 그 장소만 같다고 똑같은 사진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대. 그 포인트에는 어느 시간대 가서 찍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계절도 중요해요. 그 포인트가 이제 겨울에 눈 때문에 예쁜 곳인데 여름에 가서 찍으려면 당연히 그런 느낌이 전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뭐 야경이 예쁜 곳인데 주간에 가봤자 별로 거고 일몰이 예쁜데 뭐 한두 시에 가서 찍겠다. 오후에 점심시간 때 가서 찍겠다.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계절적 요소도 보셔야 되겠죠. 가을에 예쁜 곳인데 그렇죠?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빛의 방향도 보시는 건 당연하고요. 비전과 이제 컨셉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냐? 나는 어떤 뭐 순수함을 표현하고 싶다. 여기서 그러면 그 순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뭐 어떤 의상을 입고 뭐 어떤 소품을 사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촬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이제 우리가 메이킹 포토라고 해요. 우리가 테이크 포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찍는 다큐 사진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광고 사진 같은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찍겠어? 아니죠. 다 모든 것을 계획해서 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진을 그냥 보이는 대로 찍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직접 계획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촬영해 보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촬영을 하실 때 이제 요소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색온도 따뜻한 느낌으로 할 거냐, 차가운 느낌으로 할 거냐, 그리고 밝기를 더 밝게 찍을 거냐, 어둡게 찍을 거냐.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밝게 찍게 되면 하늘이 날아가는 경우. 그때는 좀 어둑어둑하게 하늘은 제대로 표현되지만 지면이나 사람은 좀 어둑어둑 표현하고 뭐 HDR이라든지 분위기로 극복하는 방법. 자, 빛도 여러분들이 정면광을 쓸 거냐, 측면광을 쓸 거냐,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결정할 수 있죠. 내가 위치를 바꾸면 정면광이 측면광이 되고 측면광이 역광이 되기도 한다. 내 위치에 따라서.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 보정에서 사진에는 비율이 있다. 4:3, 9:16, 1:1 비율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비율을 먼저 조정해서도 찍어 보시고 그리고 촬영할 때 뭐 촬영을 하고 나서 스냅시드에서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사진은 컷오버를 할수록 조금씩 잘라낼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촬영하실 때도 아 내가 이만큼 잘라냈으니까 다음에 찍을 때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사진을 찍어 볼 수 있겠죠. 정말 가까이 갈수록 사진이 좋아져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정도 이제 우리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따로따로 보정할 거고요. 뭐 색감이라는 것을 넣을 수도 있고 닷짐과 버닝 이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닷짐과 버닝.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게 하고 원하는 부분만 어둡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자 이제 스냅시드로 갈 거예요. 스냅시드.
자, 뭐 이제 밝기 조절은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HDR 만드는 것도 안 할 거고요. 자꾸 공유가 안 될까요? 아예 다시 공유해 볼게요. 이제 되죠. 자, 뭐 밝기 안 할 거고요. 노출 차이 극복하는 거 안 할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지난 강좌 보시면 돼, 모르시면.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다, 화질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런 경우에 선명도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좀 밝기를 밝혀보고, 아까 그걸대로 해볼게요. 도구 가서 커브, 커브 가서 중간에 이렇게, 다시 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니까, 여기 제일 앞에 여기 와서 밝기 선택한다고요? 아시겠죠? 다시요. 도구, 커브, 그리고 앞에 거 선택하고, 녹파, RGB가 아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밝기 선택해서 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면 사진이, 대부분의 사진이 좀 환하게 살아날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물론 HDR 해도 되죠. 자, 도구 가서 선명도 가볼게요. 선명도. 선명도 가면 두 가지가 나와요. 구조가 있고 선명하게 있죠. 자, 구조는 뭔지 아시겠죠? 구조 괜찮죠? 자, 구조는 물론 선명하긴 한데 이거는 입체감을 주고요. 그쵸? 입체감을 주고 굵은 선들을 명확하게 줘요. 구조는. 자, 근데 자, 구조 다시 0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선명하게 올려볼게요.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게 대부분.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확대해서 볼게요. 손가락 확대해서 여기서 안 움직인다. 어디? 여기 네모난데, 왼쪽 아래쪽에 네모난데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떡떡 두 번 두드려주면 이렇게 확대했다가 똑똑 두드려주면 이렇게 본래 크기로 돌아오죠.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확대한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을 보면서 다시 선명하게를 올려볼게요. 약간 흐릿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선들이 보세요. 올리니까 선들이 명확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좀 흐릿한 느낌이 들고 초점이 안 맞은 듯한 느낌이 들 때, 물론 흐릿하게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긴 해요. 여러분들 초점을 엉뚱한 데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촬영하실 때 습관적으로 터치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는 거 반드시 하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노출 조정까지 했잖아요. 그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사진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흔들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팔꿈치만 몸에 붙여 촬영해도 흔들림이 덜하다. 그래도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수동 모드로 가서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보다 빠르게 하고, 그쵸? 빠르게 하고 IS로 노출 조절해서 촬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 통하는 거 맞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고 있어. 통해야 돼요. 안 통하시면 지난번 강좌 여러 번 보시고요. 이 강좌는 여러분 6개월 동안 앞으로 유지가 되니까 계속 틈틈이 보시면서 또 이절만 할 때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명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 구조하고 선명하게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웬만한 사진들, 여러분들이 뭔가 좀 쨍하지 않게 나왔어요.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어요. 칙칙하게 나온 거, 흐릿하게 나온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칙칙하게 나온 사진은 좀 색감이 떨어져 보이고 어둑어둑하게 나온 거는 밝기, 그리고 HDR로 해결이 되고요. 물론 HDR에도 디테일을 방금처럼 이렇게 가는 선들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은 있지만 굳이 거기서 안 하더라도 어디 와서 여기 어디 왔어요? 지금 도구 선명도에 와서 뭐라고요? 구조 입체감도 주고 굵은선 위주로 선명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선명하게 가는 선들을 명확하게 날카롭게 해주는, 이것만 해줘도 사진이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를 하실 때 있죠. 인화를 하실 때는 선명하게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구조는 괜찮은데 선명하게는 많이 주시게 되면 좀 인화했을 때 결과물에서 뭔가 좀 약간 칼로 끓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인화하는 사진은 선명하게는 굳이 올리지 말자. 근데 우리 사진을 볼 때는 선명하게 있으면 정말
괜찮아 보여요. 더 날카롭게 보이고 더 쨍하게 보이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죠? 닫힘과 버닝. 열기. 자, 이 사진으로 해볼게요. 상당히 어둑어둑하게 찍겠죠. 이 정도 찍으면 스마트폰 정말 잘 나온 거야. 왜냐하면 카메라로 찍으면 이것보다 더 안 나와요. 카메라 바꾼다고 해결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이 일단 밝고 여기는 어쨌든 골목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사진을 눈에 보는 대로 적어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었죠. 이 사진도 HDR 하면 돼요. HDR은 어떤 사진에 적용하면 돼요? 어둑어둑하게 찍힌 거, 그리고 건축물 사진, 디테일이 있는 사진. 디테일 다 있잖아요. 하늘의 디테일도 있고 벽의 디테일도 있고. HDR 적용할게요. HDR 적용했습니다. 끝났네. 뭐지? 끝났어요. 그쵸? 이거하고 HDR 적용했더니 전후. 끝났죠? 끝났는데요? 자, 살짝만 그래도 약간 낮추고요. 필터 강도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한 경우에 이제 좀 아쉬운 게, 나는 인물만 좀 밝히고 싶다. 좀 더 밝히고 싶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닫징이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앞쪽에 조정을 눌러요. 보니까, 잠깐만, 닫징 해야 되나? 이거 확인하고 나갈게요. 도구 가서 어디 가야 되느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분 모양 있죠? 분 모양.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자, 브러쉬 선택하고요. 보시면, 여기 밝게 어둡게라고 있죠? 밝게 어둡게. 자, 보시면 제가 여기 화살표 이렇게 해볼게요. 지우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올려볼까요? 마이너스 5, 지우개,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있죠. 일단은 플러스 좀 과장되게 해볼게요. 한 상태에서 여기 화면에 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칠하는 부분만 밝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인위적이죠. 당연히 인위적이죠. 자, 그래서 뭐 좀 인위적이라서 싫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딱 지우개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해주면 다시 다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플러스 5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가볍게 터치를 해서 여기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붓으로 인물 주위를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을걸요? 그쵸? 인위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인위적이야? 괜찮죠? 네. 빛의 방향도 봐야 돼요. 이쪽 뒤쪽까지 방향이 되니까. 자,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면 여기 마스크 모양 있죠? 이거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네. 마스크 모양 누르면 이거는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칠했다는 표시예요. 눈동자 모양 끄덕 켰다 하면. 자, 그래서 됐고요. 됐죠?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닫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좀 이 부분만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금 브러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또 다른 브러쉬로 버닝을 해볼게요. 자, 버닝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는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가장되게 해서 아까 제가 지금 이런 시멘트끼리 괜찮은데 시멘트끼리 되게 밝아서 아까 어둡게 일부러 했다고 했잖아요. 버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죠. 지금 이거 좀 과장되게 한 거고요. 다시 한 거 지우고 마이너스 5 정도로 해서 가볍게 이렇게 또 칠해주면 주제에 좀 집중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제에 좀 집중되는 느낌으로. 빛이 왠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걸 버닝이라고 하고 예전에 필름 사진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닷징하고 버닝을 필름에서도 구현을 했었다. 이렇게 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확인 누르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부분 보정이라고 있죠. 브러쉬만 하셔도 돼요. 이건 부분 보정은 특별 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지난번 강좌에서 안 했었는데, 자, 부분 보정으로 들어가서요. 보면, 이건 좀 어려워서 안 했는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터치해서, 요렇게, 여기 플러스 버튼 먼저 눌러야 돼요. 다시 보세요. 도구, 부분 보정 눌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아래, 여기 플러스. 플러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하늘에 터치 딱 해줘요. 그럼 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손에 두고 위아래로 움직여. 그러면 밝기, 대비, 채도, 구조가 있어. 자, 채도로 두고 하나만 더 파랗게 하려고 그래요. 채도로 두고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채도가 다 떨어지죠. 파란색이. 오른쪽 움직이니까 하늘만 더 파랗게 되죠. 이렇게 할 수.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엄청나죠? 이런 게 있어. 이걸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위아래로 가서 내가 밝기를 올릴지 대비를 올릴지 채도 올릴지 구조를 할지가 구조는 구조가 디테일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선명하게, 근데 입체감을 살리는 선명하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도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너무 붉게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얼굴에다가 이 플러스 버튼 눌러야 돼요. 파란색 바뀌었죠. 얼굴이 너무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네. 얼굴에 정확하게 돼야 돼. 얼굴 정확하게 터치했고, 이거 해도 돼요. 얼굴 한 다음에 밝기를 올려도 되긴 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밝기를 올려도 되긴 해요. 발 때문에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그쵸? 어쨌든 지금은 표시고요. 나중에 체크하고 나가면 이거는 사진은 안 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밝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는 채도니까. 그래서 얼굴의 채도만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얼굴의 채도만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까 원본과 비교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 위에 I 왼쪽 위에 보니까 뭐 돌아가기 버튼 같은 거 있죠. 여기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스택 수정이라는 거야. 이게 스택 수정이라는 거야. 자, 스택 수정을 눌러주면 뭐 실행 취소, 되돌리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수정 단계 보기 있죠.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수정 단계 보기.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게 이렇게 쭉 작업 내역이 쌓여 있어. 그래서 나는 부분 보정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부분 보정한 후 하기 전. 좀 다르죠. 확실히 하늘도 파랗게 되고 인물의 색도 약간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HD 에스케이프 하기 전. 그래서 또 달라졌죠. 그래서 원본과 최종본 비교하니까 원본과 최종본 완전히 다른 사진이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이걸 보고 찍은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보였어요. 앞으로 보정하면 이렇게 살아나겠다. 이렇게 찍더라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찍혀서 나는 사진을 못 찍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찍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물론 밝게 찍으면 뭐 사진 나오겠지만 하늘에 날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못 찍은 건 아니고 이때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은 구도죠. 구도. 그리고 위에 하늘이 있으면 하늘을 많이 넣을 거고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나 여기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질감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넣은 거고 뭐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늘 가감 빼고 오히려 아래쪽에 더 많이 넣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촬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각형을 잘 책임지시면 되는 거지 밝기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재밌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제 복회 합성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복회 합성 했었나요? 다중 노출할 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도구, 이중 노출. 이중 노출 선택하고 복회가 있는 사진. 자,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것도 재밌네.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전구가 보기를 길 가다가 보니까 카페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전구가. 요거를 일부러 아웃포커스에서 찍은 거예요. 수동 초점으로 해서 초점 나가게. 수동 초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데 먼 데다 초점 맞추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까운 거 보면 아웃포커스 된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찍힌 거예요. 같은 거예요. 초점만 나가게 하니까 이런 느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복회를 만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사진과 도구 그리고 이중 노출 사진 한 장 더 가져와요. 여기서 이미지 여기 아까 그 복회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복회 사진 가져왔어요. 자, 당연히 복회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는 쓰지 마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왜 쓰지 말라는 거야?
여기 빈 공간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빈 공간. 그쵸? 이런 거 좀 예민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그쵸? 내가 원하는 조명만 들어가게. 그리고 빛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게 우리 시선에는 더 자연스럽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 눈에는 더 자연스럽게 보여. 그래서 그 좀 빛에 들어오는 느낌, 왼쪽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표현했어. 했고요. 확인.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람은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거야. 자, 스택 수정 들어가서요. 수정 단계 보기 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본이고 여기는 이중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갈고리 모양 있죠? 갈고리 모양 눌러줘요. 중간에 보면 분 모양 있죠? 자, 요거 눌러줘요. 갑자기 분 모양 누르자마자 사라졌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손가락에 달려있어. 손가락으로 어디?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칠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칠하는 부분만 복귀가 들어와요. 재밌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래쪽 보니까 지금 이중 노출 효과가 100이에요. 지금 이중 노출. 아까 이중 노출을 한 게 뭐야? 복회잖아요. 복회 효과를 100으로 준 거야. 난 100이 아니라 다 지울래라고 하면 이거 0으로 하면 돼요. 0으로 해서 다시 하면 다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줬는데 한 효과를 50%만 주고 싶다 그러면 5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두면 여기는 50%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도 할 수 있냐? 바로 일부분만 흑백으로 만든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에서 사과를 빨갛게 남기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도구 가서 흑백 있네, 그쵸? 흑백은 할게요. 여기. 흑백 할게요. 흑백 됐다. 끝. 아니고 우리는 뭘 하고 싶다고요? 사과만 빨갛게 하고 싶다고요. 자, 그래서 확인도 나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 보면 스택 수정 있죠? 스택 수정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단계 보기 가면 여기 아래쪽은 원본이 있고 위에는 흑백이 있죠? 자, 그러면 갈고리 모양 누르고요. 중간에 분 모양 눌러줘요. 그럼 다시 흑백이 사라지고 컬러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칠하는 부분만 이렇게 흑백이 돼요. 지금도 보면 흑백 되는 거 보이죠? 대구로 하면 흑백이 한 번에 되죠, 이렇게. 근데 귀찮죠. 큰 공간에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다시 흑백 여기서 갈고리 모양 갔을 때 이제 칼라만 나왔고 칠하는 부분만 흑백이 될 건데 그때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뭐라 돼 있어? 반전이라고 돼 있죠. 반전을 하면 바뀌어요. 흑백 있는 거하고 컬러가 바뀌어요. 그럼 내가 칠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컬러가 되는 거야. 흑백이 0이잖아. 그 말은 컬러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칠하는 부분만 이렇게 됐죠. 금방 됐죠. 근데 뭔가 여기 좀 침범해서 싫네요. 그렇죠? 그때는 다시 흑백 100으로 하고 그럼 흑백이 100이 된다는 뜻이잖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칼에 나간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또 나갔네. 너무 나갔으면 다시 0으로 해서 이 부분만 살짝 안 나가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한 가지 색상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만드는 방법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쉽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개 합성하는 거 그리고 흑백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심지어는 닷짐과 버닝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색감 넣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색감 넣는 방법. 가을이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색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컬러 사진은 색상 있는 거 담으면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도구 가서 커브에 올 거예요. 커브에서 아까 중간 밝히는 건 아셨잖아요. 여기 세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스타일이라고 있죠. 스타일로 들어가요. 그럼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나오는데 뒤에 보면 P01, 02, U01, F01 자, 이런 다양한 필름 색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하는데 사실은 제가 곡선을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는 곡선까지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너무 과하면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스택 수정 가가지고요. 수정 단계 보기. 그리고
이거는 중간만 하기가 좀 힘드네요. 아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중 노출로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또 좀 복잡해지거든요. 굳이 안 할게요. 이중 노출로 하면 되긴 한데. 어쨌든 색감 내는 거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색감까지 내면 돼요. 웬만한 고급적인 보증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흑백 사진 만들 때 있잖아요. 자,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흑백은 이거야. 근데 방금 본 거와 다르죠. 그러니까 흑백이라고 해서 컬러만 빼서 흑백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컬러만 빼면 상당히 밋밋한 흑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흑백이 왔어도 절대로 이것만 쓰지 마시고 대비, 밝게, 어둡게 이런 거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필름이나 이런 느낌이 꽤 괜찮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 앞에 보면 빨강 필터, 주황 필터 이런 것도 있어요. 필터. 자, 이 필터가 뭔가 하면 이것도 재밌죠. 파란색 필터 할 때는. 자, 필터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셀로판지 가지고 한번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칼라 셀로판지.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끼고 주변에 보면 무슨 색은 안 보여요? 빨간색은 안 보이죠. 왜냐 빨간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안 보여.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하고 찍으면 빨간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코스모스 빨간색인데 안 보이니까 하얗게만 보이는 거죠. 이거는 파란색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건 녹색이 안 보이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원리는 그건데 정확하게 지금 오히려 파란색이 안 보이네. 녹색인데, 그쵸? 어쨌든 그런 원리로 흑백을 만들었다. 그래서 절대로 흑백만 컬러만 빼서 찍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작업도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흑백 중에 또 이게 너와르 있죠. 너와르가 이제 범죄 영화 장르를 말하긴 한데 너와르의 뭐 이런 건 좀 너무 옛날 빈티지하고요. 근데 뒤에 보면 뭐 H01, H02 이런 거 되게 느낌 있어, 그렇죠? H 계통이 느낌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인물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흑백 사진을 이렇게 바꿔 보시면 상당히 좀 뭔가 멋질 거예요. 근데 그 색상이 필요 없는 사진 있죠. 그리고 좀 선들이 제대로 표현됐고 명암이 제대로 표현된 사진을 하시면 좋고요. 이야기적 요소가 강할수록 흑백 사진이 좋아요. 흑백 사진으로 하게 되면 색상에 대한 현혹을 빼버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제만 보게 돼요. 그래서 흑백 사진이 이야기가 명확한 사진, 메시지가 강한 사진은 흑백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칼라 배합을 잘못한 사진도 흑백으로 해주면 좋고요. 칙칙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도 흑백으로 해주면 생각보다 또 괜찮게 의미 있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자, 이게 잘 찍은 사진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어둡게 찍었어야 됐어. 여기가 약간 날라갔잖아, 하얗게. 그래서 보기에는 이게 적당한데 이것보다 좀 더 어둡게 찍어야지 여기 날아가는 거를 줄일 수가 있어. 근데 뭐 그 대략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도구 가서 HDR. 그렇게 일물 사진 같은 경우는 HDR하면 낫다 그랬죠. 근데 HDR 아무리 해도 이 하늘 부분 잘 안 살아나죠. HDR 좀 해놓고요. 그리고 도구 기본 보정. 하이라이트를 살짝 낮춰볼게요.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이잖아요. 조금은 사네요. 그렇죠? 아까 하이라이트 확 날아간 게 좀 사는데 대신에 오히려 층이 지죠. 뭔가 좀 지금 보였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이게 극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보세요. 하이라이트 아까 살려서 살아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뭔가가 청해져요. 그렇죠? 청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둡게 찍었으면 괜찮았는데 이건 밝게 찍어서 망한 거예요. 대형 인하기는 망. 그냥 느낌으로 보기는 괜찮죠. 이거 느낌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대형 인하는 하기가 힘든 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 여기 닫징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좀 이끼 부분만 좀 더 빛나게 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 일몰 부분만 좀 더 빨갛게 만들고 싶어. 자, 그걸 해볼게요. 도구 부분 보정 들어가서 자, 플러스 버튼 여기 빨간색 버튼 색상에 두는 거예요. 빨간색 계통에 뒀어요. 발이 아니고 채도.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고 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밝기 대비 채도 구조 중에 선택하게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 채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더 진하게 됐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역시 사진은 색깔 아니야, 그렇죠? 색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좀 더 오렌지 빛깔 주고 싶으면 색조를 바꿔야 돼요, 색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물론 여기서 이거 해도 돼요. 다시 부분 보정해서 여기다가 대고 밝기잖아요, 밝기. 여기 녹색에 대고 밝기를 하면 보이는 녹색마다 다 밝아져요. 그쵸? 이해되시죠? 녹색에다 대고 하면 뭐 비슷한 녹색들. 여기도 녹색이고 여기도 녹색이고 여기도 녹색이잖아요. 되는데 이것도 뭐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것보다는 도구 브러쉬 가가지고 여기서 밝게 플러스 5로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밝혀줄 거예요. 이 사진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닷징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밝히게 할 수가 있죠. 다르죠, 확실히 느낌이.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가 또 근데 닷징을 하고 싶다. 마이너스 5 정도로 해서 뭐 너무 밝은 부분은 이렇게 낮춰주면 되죠. 여기는 닷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닷징가 보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쪽 부분만 색온도를 좀 더 노랗게 하고 싶다.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브러쉬 여기 분 모양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채도 있죠. 채도. 채도 한 다음에 자 10이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채도했어 지금. 온도. 온도에서 이렇게 칠해주니까 어때요? 여기만 노랗게 바꿀 수 있죠.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색 온도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바꿀 수도 있어. 이게 내가 손가락으로 다 할 수 있어. 재밌죠? 또 뭐도 있어? 채도. 나 여기 칠할 때 여기만 채도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만 채도 진해지는 거야. 여기만 채도 더 진하게 하고 싶어. 아래쪽만. 여기 바닥만 진하게 하고 싶어. 아까는 여기 했어. 하나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손가락으로 되는 부분만 뭘 할 수 있어? 밝기도 노출보다는 밝게 어둡게는 노출이나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본 결과 노출은 좀 이미지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밝게 어둡게 그다음 온도, 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했다가 잘못되면 또 채도 선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하면 아예 흑백도 이 부분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칠하면 또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12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진 촬영 그리고 보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뭐 급이 별로 안 나시죠.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 이제 연습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진의 디자인 중수까지도 계속 고려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 보시면 아마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끼실 거예요. 이 강좌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자, 질문 없으시면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또 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그 밴드에 계속 남겨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